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저희 이사회는 유무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주주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08년 HLB 경영을 시작한 이후 12년간 HLB는 단 한 번도 주주배정 또는 일반 공모 증자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 상장회사가 이처럼 오랜 기간 주주배정 또는 일반 공모 증자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바이오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들은 3자 배정 형태로 조달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3자 배정을 고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비록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으나 시장은 저희 바이오 사업이 불확실해 보였을 것이고, 이러한 사업 불확실성을 주주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확실성을 저와 저를 믿는 지인들이 떠안아 왔던 것입니다. 둘째,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입니다.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바이오 사업이 어느 정도 확실성의 영역으로 안착하기까지 대규모 증자는 없다고 누차 약속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을 주주간담회나 IR에서 수차례 밝혔음에도 유상증자 이슈는 5년 전부터 악성 루머의 단골 레퍼토리였으며, 시판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나 임상 비용 등을 걱정하는 주주님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주주간담회에서도 유상증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저는 현재로는 증자 계획이 없으나 만약 불가피하게 증자를 하게 된다면 주주들에게 박수받는 증자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박수받는 증자란 무엇인가? 첫째,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처가 미래를 향해 있을 것. 둘째, 기업의 가치를 현저히 높이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이런 조건 하에서 증자가 진행된다면 증자는 그 자체로 주주들을 위한 혜택이며, 이것이 박수받는 증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대체로 주주배정 증자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계 기업들이 과거의 부실이나 자원 잠식을 막기 위해 주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증자가 활용되었고, 이 때문에 주주들에게 혜택이기보다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달된 자금 규모 이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며 주주의 자본 이득에 기여한다면 증자는 주주를 위한 혜택입니다. 지난 12년간은 앞서 말씀드린 확신이 부족했기에 자금 부족이라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주주배정 증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HLB는 제가 말씀드린 박수받는 증자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불확실성은 거쳤고 자신감은 커졌으며 자금의 집행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집행을 통해 회사의 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증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제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자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증자는 유무상증자입니다. 즉,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진행합니다. 주주우선 배정 증자입니다. 따라서 예상 기준일인 4월 20일 현재 주주께서 우선 배정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배정 비율은 전체 주식의 10%입니다. 즉 10주당 한 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며, 이렇게 조달되는 금액은 약 3,200억 원입니다. 할인율은 20%입니다. 유상증자와 함께 10% 무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번 유무상증자로 인해 늘어나는 자본금은 45억 원이며 증가하는 주식수는 약 903만 주입니다. 만약 증자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고 걱정하실 텐데요. 두 개의 메이저 증권사가 실권주를 총액 인수합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저희가 현재 논의 중인 글로벌 협상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HLB의 신약 성공을 응원하며 이 혼란한 시장 속에서도 총액 인수를 조건으로 주관사를 맡아주신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유가증권 발행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었기에 신고서에 반영한 것으로는 합병 계약에 따라 엘레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입니다. HLB가 엘레바를 인수합병할 때 리보세라닙의 NDA와 시파너가시 언아웃, 즉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키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NDA가 진행됨에 따라 조만간 지급해야 하며 시판 허가 시에도 언아웃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더 많은 금액을 더 빨리 투자하는 것이 HLB의 가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켜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드벤첸 연구소가 보유 중인 리보세라닙의 중국과 글로벌 권리 인수입니다. 폴첸 대표와 바인딩 텀쉿 계약을 체결했고 이 바인딩 텀쉿에 권리 이전에 관한 기본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못지않게 우리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드벤첸과의 바인딩 텀쉿을 자세히 보면 4개월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이게 조금 의아하셨을 겁니다. 텀쉿 사인하고 본계약 작성하에 체결하는데 3주 정도면 될 일을 왜 4개월 내 본계약으로 했는가? 이유인즉 저희가 권리 인수에 따른 대금을 현금과 주식으로 폴첸 대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오늘 발표한 자금 조달 일정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폴첸 대표는 수용했으며 그래서 상호간 법적 의무가 있는 바인딩 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확약한 것이며 자금 조달 일정이 종료되는 것에 맞추어서 본계약으로 이전되도록 한 것입니다. 즉 폴첸 대표가 저희 일정을 고려해 준 것입니다. NDA 이후 신약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과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글로벌 임상 비용 그리고 다수의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 글로벌 권리 확보입니다. 신약의 글로벌 권리 확보권은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 유지 합의가 있거나 혹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성사 가능성이 충분한 건들이라 이번 증자대금 사용처에 반영하였습니다. 잘 마무리되면 이 또한 소상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글로벌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설명드렸듯이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 이거나 또는 성과를 눈앞에 둔 파이프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1년째 저희 HLB 계열의 바이오 회사가 보유 중인 현금은 HLB 130억, HLB 생명과학 860억, 엘레바 200억, 라이프리버 90억 등 현금만 총 1280억입니다. 보유 유가증권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은 총 3400억입니다. 전체로 보면 유동성이 충분하며 자회사들은 각자 집행 중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지주회사이며 기업가치 확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HLB는 현재 논의 중인 다수의 프로젝트를 이행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수년간 저희를 괴롭혀온 최대 악성 루머 중 하나인 자금 부족이라는 불확실성을 완벽히 제거하게 됩니다. 총액 인수라서 지금 이 시점부터 사실상 불확실성은 제거되었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저에 대한 시장의 노이즈 중 90%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나
10%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며, 이를 저희의 약점이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고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약점은 4가지였는데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즉, HLB가 엘레바의 투자회사라는 점, 리보세라닙 원프로덕이라는 점, 리보세라닙이 시판되는 내년부터나 캐시플로우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 약점들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대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마지막 약점 하나가 바로 HLB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회사를 제외하고라도 HLB가 자체적으로 즉시 조달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총 400억 원이라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향후 사업을 본격화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고, 이것이 늘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지막 약점마저 이번 증자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증자의 기대 효과입니다. 조달된 자금은 HLB의 기반을 더 탄탄히 하고 기업 가치를 현저히 높이는 데 확실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HLB는 부실이나 자본 잠식이 전혀 없습니다. 잉여금이 있으며 부채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증자 자금은 전액 미래를 향해 사용될 것이며 조달 자금의 몇 배 이상 HLB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면서 10여 년간 저희 바이오 사업을 지지해 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10%의 무상증자를 함께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무상재원은 지난해 말 결산 기준 총 3,717억 원이며, 이번 유무상 증자 후 주초금이 더해지면 향후 무상증자 재원은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재원은 언제라도 향후 주주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바이오의 비전문가로서 신약개발팀을 묵묵히 지원해왔습니다. 비전문가이기에 간섭하지 않는 게 최상의 경영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왔습니다. 경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을 통해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과 엄청난 잠재력을 확인했고 NDA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신약 허가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지금부터는 저도 제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HLB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사는 것, M&A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글로벌 바이오 제약업계의 경쟁은 치열하며 속도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신약을 무기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회사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물론 이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신약이 없었거나 NDA 및 시판 허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며, 특히 최근 엘레바와 HLB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가능해진 일입니다. 바이오 비전문가라서 제 판단에 자칫 오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제가 비전문가이며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저희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충분히 경청하고 논의 후 결정합니다. 저희 HLB 바이오 그룹 내 여러 회사에는 이처럼 최고 수준의 사이언티스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그 분야도 의학, 약학,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로 무장한 사이언티스트들이 HLB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기업에 걸맞게 파워풀한 시너지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 중인 현재 다양한 협상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달되는 자금으로 인해 우리의 확신과 확장 전략이 구체화되고 그 결과로서
올해가 HLB의 원대한 목표가 시작된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HLB의 신약 사업을 응원하며 총액 인수를 결정해 주신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